밤마다 통장 앱을 열어본다. 숫자는 또렷한데 마음은 흐릿하다.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를 눌러보내려다 내일 카드 대금이 떠올라 손가락이 멈춘다. 미안하다. 보내도 미안하고 못 보내도 미안하다. 이 마음이 오래 쌓였다. 말끝이 짧아지고 숨이 얕아진다. 그때 화면 위쪽에 지난달 기록이 뜬다. 보낸 날, 보낸 금액, 남은 잔액. 기록은 담담한데 나는 담담하지 못하다. 현관에 둔 장바구니 안 엄마가 모아둔 전단지가 구겨져 있다. 노란 표시펜이 몇 번 지나간 자리들. 달걀은 어느 날이 싸고 세제는 어느 마트가 적당하다. 아버지는 병원 다녀와서 약봉지를 식탁 오른쪽에 가지런히 놓으신다. 봉지가 몇 겹 겹치면 나의 침묵도 몇 겹 늘어난다. 오전에 모임방에서 형제자매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음 달 병원비, 요양보호사 시간, 명절 선물. 누군가는 말한다. 이번 달은 내가 좀 어렵다. 누군가는 말한다. 내가 더 잘 벌지 않나. 말들 사이에 오래된 섭섭함이 숨 쉬고 핑계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이 걸터앉는다. 점심을 건너뛰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다. 씹는 동안에만 잠시 마음이 조용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부모 부양 앞에서 돈은 무엇일까? 사랑의 모양일까? 검증의 저울일까? 더 보내지 못한 날의 미안함은 죄일까? 삶의 조건일까? 오래 묻다 보면 부처님 말씀의 한 자락이 떠오른다. 보시는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 하였다. 탐욕과 인색 사이에는 중도가 있다. 중도는 포기가 아니다. 중도는 모자람과 과함을 함께 비추는 등불이다. 부모 은혜를 갚는 길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청정한 의도, 지혜로운 분배, 두려움 없는 말 걸기. 이 셋이 어긋나면 돈은 매듭이 되고 이 셋이 맞아떨어지면 돈은 다리와 같다. 그러니 오늘 함께 숨을 가다듬자. 손을 포개고 들숨 셋, 날숨 셋, 조용히 세어보시기 바란다. 마음속에서 숫자가 지나갈 때 미안함도 함께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란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우리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 미안함을 끌어안고 자리를 펴앉을 뿐이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던 날을 떠올린다. 내 첫 월급날, 편의점 봉투에 초콜릿 하나를 얹고 봉투에 현금을 넣었다. 어색한 미소, 두 손의 떨림, 그날의 밤 공기. 그때는 미안하지 않았다. 설렘이 더 컸다. 시간이 흐르자 설렘은 계산표가 되고 계산표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되었다. 부모님이 곧잘 하시던 말. 괜찮다. 너나 잘 살아라. 그 말은 배려이자 때로는 거절이었다. 거절은 상처처럼 남았다. 더 잘 살아야만, 더 많이 드려야만 내가 괜찮은 자식이 된다는 오해가 그 상처에 붙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 주차장에서 차문을 닫고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산원을 피해 측면으로 걸어 나왔다. 카드 단말기 앞에서 순간 멈칫했다. 이번 달 보험료가 겹친다. 다음 주 학원비가 있다. 머릿속에 숫자들이 반짝이며 지나갔다. 엄마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하자. 괜찮다. 그 말이 더 아팠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깨가 내려앉았다. 나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고
천천히 카드를 내밀었다. 계산서에 적힌 문자는 금방 사라졌지만 미안함은 오래 머물렀다. 왜 돈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작아질까?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장부에 옮겨 적어보자. 먼저 괴로움의 사실을 인정한다. 부모 부양은 사랑과 책임이 겹치는 자리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일과 돌봄, 현재와 노후, 내 삶과 부모 삶 사이에서 찢기는 느낌이 있다. 다음은 괴로움의 원인을 살핀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부족함의 공포, 형제자매 사이의 비교, 잘하면서 배인 돈에 대한 믿음, 효의 의미를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 그 모든 것이 엉켜 있다. 괴로움이 멈출 수 있음을 기억한다. 멈춤은 상황의 완벽해짐이 아니라 집착의 이완이다. 마지막으로 멈춤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 길은 추상적이지 않다. 구체적 습관으로 깎아낸다. 정견은 숫자와 마음을 함께 보는 눈이다. 정언은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방식이다. 정정지는 돌아서서 다시 시도하는 끈기다. 정념은 돈이 오갈 때 일어나는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정정은 흔들리는 기준선을 곧게 세우는 노력이다. 기준선이 필요하다. 기준선 없이 보내는 돈은 바람의 방향대로 흔들린다. 다음에 세 그릇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란다. 첫째, 자비의 그릇. 매달 부모님께 드릴 금액을 내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많아도 적어도 비율은 나의 맹세다. 꾸준함은 금액의 크기를 이긴다. 둘째, 경계의 그릇. 긴급한 상황을 위한 별도의 작은 저축을 둔다. 갑작스레 병원비가 늘어도 자책만 남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만든다. 셋째, 감사의 그릇. 돈과는 별개로 시간을 적립한다. 주 1회 전화, 월 2회 방문, 분기 1회 함께 산책. 일정표에 적고 가능한 한 지킨다. 시간은 돈과 다른 빛을 낸다. 부모님 얼굴의 주름을 부드럽게 덮는 빛. 이 세 그릇은 서로를 지탱한다. 한 그릇이 비어도 다른 그릇이 채워준다. 그래서 미안함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형제자매와의 대화는 종종 더 어렵다. 누군가는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느낀다. 누군가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칼날이 된다. 그래서 먼저 사실을 분리하시기 바란다. 부모님의 월 평균 지출, 변동 비용, 예측 가능한 행사 비용을 표처럼 적는다. 다음으로 각자의 형편을 말할 때는 이유가 아닌 상황을 말하시기 바란다. 바쁘다, 힘들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수입의 변화, 빚의 현황, 자녀 교육비와 같은 구조적 사실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돈이 아닌 역할을 나눈다. 병원 동행, 서류 정리, 반찬 만들기, 청소, 장보기. 돈은 비교가 쉽고 역할은 감사를 낳는다. 이 만남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반복하시기 바란다. 반복은 서로의 신뢰를 조금씩 올린다. 부모님 마음에도 자존이 있다. 자식에게서 받는 돈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상징이 필요하다. 봉투에 한 줄의 문장을 적는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번 달에도 함께 밥 드시기 바랍니다. 상징은 금액보다 오래 남는다. 부모님이 거절하실 때는 거절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란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 가정 먼저 챙겨라. 그 말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
사랑만 듣고 두려움은 덮어두지 말자. 두려움은 사실로 풀어야 한다. 우리의 기준선이 있으니 이 범위 안에서는 나누겠다. 갑작스럽게 늘리지는 못하지만 줄이지도 않겠다. 이렇게 조용히 말하자. 말은 부드럽고 기준은 선명하게. 어느 늦가을 밤 나는 엄마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의 공책과 그림, 학급 통지표가 있었다. 끝자락에 엄마의 글씨가 보였다. 잘 먹고 잘 자라다오. 그 한 줄을 보고 나는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떨어지다가 멈췄다. 울음 뒤에 남는 것은 맑은 침묵이었다. 침묵은 나를 부드럽게 했다. 다음 날 나는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금액은 내 기준선의 비율대로, 날짜는 내가 가장 넉넉한 날로, 그리고 작은 메모를 캘린더에 적었다. 엄마와 통화, 아버지 약 드셨는지 확인. 어제의 울음은 실천이 되었다. 실천은 마음의 체온을 지킨다. 미안함은 나쁜 감정이 아니다. 미안함은 나의 양심과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미안함이 기준이 되면 길을 잃는다. 미안함은 방문객이어야 한다. 손님으로 오게 하고 오래 눌러앉지 않게 하자. 오면 알아차리고 차 한 잔 내고 조용히 보내자. 그러려면 알아차림의 습관이 필요하다. 새벽이나 밤에 잠깐 의자에 바르게 앉는다. 손등을 무릎 위에 놓고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따라간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본다. 돈에 대한 생각, 형제에 대한 서운함, 부모님의 병색,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생각이 지나갈 때 가슴 가운데 작은 빈자리가 드러난다. 그 빈자리 안에서 자비가 숨쉰다. 자비는 판단을 멈추게 한다. 멈춤 속에서 다음 할 일을 고른다. 현실은 늘 변한다. 어느 달은 여유가 있고 어느 달은 빠듯하다. 여유가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더해보자. 첫째, 부모님을 위한 작은 경험을 선물한다. 동네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근처 공원에서의 느린 산책, 오래된 사진관에서의 가족 사진. 경험은 물건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다. 둘째, 자신을 위한 회향을 잊지 말자. 내가 나를 돌봐야 오래 돕는다. 건강검진 예약, 잠깐의 운동, 친구와의 한 끼.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다. 수행의 일부다. 내 숨이 길어야 부모님의 숨도 편안히 듣는다. 빠듯한 달에는 세 가지를 지키자. 약속한 비율을 억지로 올리지 않는다. 채무가 있다면 그 계획을 흔들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더한다. 병원 동행을 한 번 더 하고 집안일을 한 번 더 돕는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가족에게 조용히 알린다. 지금 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은 도움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다. 관계의 힘을 믿는 용기다. 돈을 줄 때 마음을 함께 건네자. 분노가 묻은 돈은 무겁다. 체념이 묻은 돈은 차갑다. 명료함이 묻은 돈은 따뜻하다. 어떻게 명료해질까? 보시의 세 가지를 떠올리자. 깨끗한 재물, 해치지 않는 목적, 후회 없는 마음. 깨끗한 재물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입이다. 목적은 부모님의 삶을 덜 힘들게 하는 것, 나의 생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둔다. 후회 없는 마음은 보낸 뒤에 다시 계산하지 않는 태도다. 보낸 뒤에는
감사를 한 번 더 보태자. 이번 달도 서로의 삶이 이어졌다. 이 이어짐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시기 바란다. 말의 자리도 중요하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순간 설명과 설교는 줄이고 안부와 기도를 늘린다. 이 돈이 생활을 덜 무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와 말할 때는 고마움과 사실을 나란히 둔다. 내가 지난달 챙긴 병원 동행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야근이 많다.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것은 주말 장보기와 청소다. 필요한 비용은 기준선대로 나눠내겠다. 짧고 또렷한 말. 숨을 끊어 말하면 마음도 덜 다친다.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밤, 아버지가 원하던 낡은 손전등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택배 상자를 열고 건전지를 끼워드리니 아버지는 방안을 빙 돌아보셨다. 꺼졌다가 켜지는 빛을 몇 번 확인하셨다. 빛이 벽에 닿을 때 아버지 얼굴에 어린 표정이 스쳤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돈이 만든 장면이지만 돈이 중심이 아닌 장면. 내가 바라는 부양의 모양은 이런 것이다. 생활이 이어지고 작은 기쁨이 생기고 가족이 함께 웃는다. 서류와 장부 뒤쪽에 조용히 켜진 빛. 그 빛을 잊지 않기 바란다. 어느 봄날에는 엄마와 시장에 갔다. 계산은 내가 했다. 엄마는 여전히 가격을 비교하셨다. 나는 일부러 느리게 걸었다. 단골 상인이 엄마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오는 길 엄마는 말했다. 오래전에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그때 시장 길은 더 길고 더 복잡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 내가 옆에서 걸을게. 그 말에 엄마는 웃었다. 길 위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랫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런 날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이 남았다.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어 고맙다. 엄마가 내 옆에 있어 고맙다. 고마움은 미안함을 가볍게 만든다. 고마움은 같은 무게의 돈을 다른 빛으로 바꾼다. 그래도 어떤 날은 실패한다. 자동이체 날짜를 놓치고 병원비가 겹치고 말다툼을 한다. 실패한 날 밤 자신을 벌하지 말자. 다만 기록하자. 무엇이 어긋났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 것인지. 기록은 벌이 아니라 등불이다.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는다. 길을 찾으며 나는 기도를 올린다. 오늘 깨어있는 만큼만 보시게 하소서. 내 뜻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빈 그릇으로 시작해 가득 채우지 말고 적당히 덜어 나누게 하소서. 나의 분노보다 나의 자비가 한 발 앞서게 하소서. 어느 저녁 형제자매와 밥을 먹었다. 각자의 아이들 이야기로 웃다가 자연스레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펼쳤다. 지출과 일정이 적힌 노트. 레이아웃이 서툴러도 괜찮았다. 우리는 금액을 나눈 다음 역할을 골랐다. 이번 분기 병원 서류는 셋째가 맡고 주말 청소는 첫째가, 약 챙기기는 내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달이 생기면 부끄러움을 키우지 말고 서로에게 알려주자고 약속했다. 약속의 의미는 완벽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날은 다들 집에 돌아가며 조금 가벼운 얼굴이었다. 가벼움은 정답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하려는 마음의 결과였다. 나는 이제서야 한다.
돈은 사랑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이 돈을 만날 때 돈은 사랑의 모양을 닮아간다. 나의 삶에서 돈은 더 이상 시험지가 아니다.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필이 아니다. 돈은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다. 실은 보이지 않을수록 좋다. 튼튼하고 조용하고 필요한 곳에서만 반짝이면 된다. 그 실이 오래 이어지기 위해 나는 내 마음의 매듭을 자주 풀겠다. 미안함이 단단해질 때마다 앉아서 숨을 새겠다. 부모님의 웃음이 흐릿해질 때마다 작은 경험을 함께 만들겠다. 형제자매와 서운해질 때마다 사실과 고마움을 나란히 두겠다. 삶은 아직 바쁘다. 바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한다.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다. 단순함은 우선순위의 명료함이다. 부모 부양과 돈 앞의 미안함. 이 주제는 우리 각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쉬운 답은 없다. 그러나 길은 있다. 오늘의 숨, 오늘의 약속, 오늘의 작은 실천.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일은 또 다른 계산이 우리를 부를 것이다. 그때도 우리는 다시 앉아 숨을 셀 것이다. 숨이 이어지는 한 마음도 이어진다. 마음이 이어지는 한 삶도 이어진다. 이제 창문을 조금 열자. 밤 공기가 들어온다. 카펫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다. 달력은 3장을 넘기자고 말없이 권한다. 봉투 한 장을 꺼내둔다. 약속한 비율의 금액을 담고 짧은 문장을 적는다. 이번 달에도 서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닫고 두 손에 올린다. 그대여, 당신의 마음이 가볍기를. 가벼움이 허무가 아니라 한 겹씩 내려놓은 지혜이기를.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또 살아낼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그리고 언젠가 미안함 대신 고요한 고마움이 우리 집의 공기를 채우기를. 그렇게 한 걸음 더